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방법.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격은 표시하는 방법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10가지가 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는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것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가 내놓아 부르는 호가라는 것이 있고 시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세라는 것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 공동중개방에 내놓은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호가라는 것이 주관적이라면 시세는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알아보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래 신고된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창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여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고 여기 바로 밑에 구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구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짠! 먼저 공개 안내부터 보겠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거래 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업무용, 공장 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 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RTMS라고 하여 실거래가 공개라는 것이 있고 여기 R1라고 하여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매에 의한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실시간 취합 후 신고일 다음날 공개하고 매매 이외의 판결, 교환, 증여 등 신고에 의한 것은 R1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를 신고일 이후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해서 공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실거래가 조회이니까 실거래가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상업용과 업무용, 공장 창고, 그리고 토지 등이 있고 여기 실거래가 자료 제공은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고 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옛날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오피스텔과 분양권 등 4가지에 대하여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어느 아파트를 검색해야 할지 정해야겠지요. 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왼쪽에 아파트를 클릭하고 기준연도 2023년,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남구, 읍면동은 개포동 클릭하고 단지명을 굳이 써주지 않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검색하고 싶은 개포자이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2023년도에는 거래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2022년도에는 7월에 한 건, 8월에 한 건만 신고가 되었습니다. 7월 전용 면적 170.32제곱미터 3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층은 11층이고 중개거래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직거래는 직거래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 전산 공부를 클릭하면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었다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해제 여부에 해제되었다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사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2021년을 클릭해 볼까요? 2021년도에는 8월 한 건, 6월 한 건, 5월에 3건. 2022년 들어와서 거래가 줄기 시작했네요. 실거래가 신고에서는 전월세 신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2023년에 6월에 전용면적 170.32제곱미터가 2층이 17일 날, 계약기간은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로 하여 전세로 보증금 12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전월세는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갱신되었을 때 종전계약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표시가 되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월세 신고 의무는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외 상가, 공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거래와 전월세 실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를 가지고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도를 보면서 빠르게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매매거래와 전월세 계약이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목록 보기도 있습니다. 지도에 하늘색의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숫자가 2라는 것을 클릭하면 2개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 3이란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은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초록색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다시 새로운 창이 뜨면서 해당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네, 바로 들어왔네요. 오피스텔을 조회하겠습니다. 기준연도 올해 거 2023년.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남구 읍면동은 논현동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밑으로 쭉 논현동의 오피스텔들이 나옵니다. 이번엔 강남 8학원을 검색해볼까요? 23년도에는 거래된 것이 없고 22년에 2건이 거래되었네요. 전용면적 85.76제곱미터가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전엔 얼마였는지 알아볼까요? 네. 2010년도에 같은 평형 85.76제곱미터가 6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와 2022년 12년 사이에 거의 3배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 다세대 실거래가 조회. 이번엔 빌라를 조회하여 보겠습니다. 다세대를 빌라라고 부르죠. 다세대를 검색하고 기준연도 2023년도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남구 읍면동은 논현동 검색을 클릭하고 쭉 보면 다세대들이 나옵니다. 논현동 107의 50을 볼까요? 2018년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전용면적 23.82제곱미터, 4층이 2억 9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를 볼까요? 최근 21년도 8월 18일 같은 평형이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 3년 사이에 5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럼 전세를 볼까요? 여기 밑에 3월 달 것을 보겠습니다. 3월 11일 4층 전용 면적 26.82제곱미터가 계약기간 23년 5월에서 25년 5월까지 2년간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네요. 매매 가격이 3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리 전세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갱신 계약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네요. 종전 계약에서 보증금도 2억 6천만 원. 그대로 계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조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합니다. 즉 가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회해보겠습니다. 단독, 다가구를 클릭하고 기준연도는 2023으로 하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남구, 읍면동은 개포동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짜르르 하고 나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는 집합건물처럼 지도상에는 위치가 표시하지 않아서 지도상으로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재지도 법정동하고 집원의 앞자리만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를 보면 집원 맨 앞자리가 나오고 도로명도 논현로 18길 이렇게 길까지만 나오고 연면적 나오고 대지면적 나오고 계약일, 거래금액,
중개사에 의한 거래이고 중개사무소는 강남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했네요. 자, 여기 클릭하면 전월세도 조회가 가능하죠. 이렇게 짜르르 하고 나옵니다. 전월세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그리고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나오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도 나오고 종전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의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서를 전매한다는 것이고 입주권은 도시밑주거 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조회하여 보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3으로 하고 시도는 서울특별시, 시군구는 강남구, 읍면동은 역시 개포동으로 해봅시다.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두 군데가 있네요. 여기 개포 프레지던스자이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두 군데가 있네요. 개포 프레지던스자이를 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2월 6일 계약이 되었다가 계약이 해제가 되었네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 23년 2월 8일, 거래금액 18억 3천만원 24층. 중개거래이고 강남구에 있는 중개사가 중개를 했고 입주권이라는 것이고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한번 볼까요? 금년 7월에 계약된 것이 두 건이 있는데 59제곱미터가 7월 13일에 계약이 되었는데 직거래로 13억에 되었고 같은 59제곱미터인데 8일 계약된 것이 24층으로 20억 6천만원. 금액 차이가 6억 이상이 나네요. 중개사를 통한 거래이고 중개사는 경기 부천시와 강남구 중개사 공동으로 했다고 표시가 됩니다. 입주권이었고요. 서울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말고도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가서도 똑같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로 가볼까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클릭하고 여기서는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거래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수용재결, 기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까지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